11월 23일 주는 일정입니다. 자, 이번 주 글로벌 증시의 키워드는 그냥 변동성,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연준 인사들의 정말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에 출렁거렸고, 여기에 지속적인 AI 거품론, 쟁스 낭이 여기에 좀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이런 이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때마다 나오는 헤지펀드들의 이런 거품론의 공격에는 테슬라를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테슬라를 딱 생각하시면은 이게 얼마나 이 헤지펀드들의 그냥 매크로적인 발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말 그대로 본인들의 커리어와 직원들과 회사를 걸고 투자를 하는 그런 CEO들의 말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헤지펀드들, 그냥 돈놀이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을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보를 취사 선택하든 뭐 본인들의 마음이겠지만은,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업 쪽에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주는 일단 연준 인사들의 이런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굉장히 크게 출렁이었습니다. 뭐 리사 쿡의 발언은 사실 선이 넘어가지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제가 어차피 퇴임하는데 뭐 그렇게 개소리를 하냐 엄청 비판이 세요. 예, 리사 쿡의,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람의 그 히스토리를 나무위키 같은 데 쳐서 보시면은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낙하산이에요, 낙하산. 예, 민주당 낙하산 인사이기 때문에 사실 신경도 안 썼는데, 이번에 그냥 퇴임 전에 그냥 강하게 좀 트럼프 흔들기 위한 발언이다라고 거의 좀 매조짓는 것 같고, 그 대신에 이 존 윌리엄스 차기 여는 이제 연준 의장 후보가 이제 좀 완화적인 발언을 했죠. 뭐 추가적으로 금리에 대한 조정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71%까지.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당장에 리사 쿡이 발언할 때는 66%까지 올랐다가 또 존 윌리엄스가 발언하니까 72%까지 또 금리 동결 인하 가능성이 올라갔다가,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이거 12월 10일까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12월 10일 이후에 내가 힘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제가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유롭게 좀 기다리시면 된다.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어차피 12월 10일까지 해봤자. 그래서 여유롭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금리가 결정될 때까지 여러분들 시장에서 내 비중만 안 넣으면 돼요. 뭐 참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에 정말 한 종목에 막 비중 20, 30 이런 행위를 하지 마라 이거야. 네. 기본을 지켜야 되는 이런 매매는 결국 변동성을 좀 우리가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뭐 증시 변동성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피로감이 급증한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신고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일전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지수도 신고점, 뭐 예탁금도 신고점, 신용잔고도 신고점. 이게 여러분들 신고점이라는 거는 자동차의 속도랑 같아요. 속도가 생각해보세요. 50km, 뭐 60km대 우리가 핸들을 움직이는 거나 160km, 200km대 핸들을 핸들을 조금만 틀어도 차가 확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속도예요, 속도.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속도를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더 조정이 나올 구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런 변동성에 여러분들 피로감 느끼지 않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명확한 본인의 스탠스를 유지를 하시면 돼요. 제가 계속 월 초에 올려드리잖아요. 월 초에 월간 증시 올려드리면서 이번 11월 달에도 11월 9일날 제가 3,8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 그냥 좀 여유롭게 조정 나오면 우리 분할 매수 하자라고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때 또 갑자기 들어갔다가 또 떨어질 때 나오고, 또 떨어질 때 들어갈 기회인가? 비중 탔다가 또 물리고, 이렇게 본인들의 이런 스탠스를 바꾸면 안 돼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 스탠스를 일관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흔들리면 안 돼요. 이런 작은 잔파도에 전체적으로 큰 파도를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엔비디아 관련된 발언들인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이뤄지고 있죠. 사실 이번 이 엔비디아의 변동성에 전체적인 증시의 흔들림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 주간 S&P 500 종목들, 버크셔가 이제 매수했던 구글을 제외하고는 좀 조정이 나왔고,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한 주는 대부분 크게 빠졌다. 바이오 섹터만 버틴 거예요, 지금. 바이오 섹터만 버티고 좀 크게 하락이 나왔었고, 뭐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죠. 네, 크게 조정이 나온 한 주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증시도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오니까 한 주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결국 주간 단위로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뭐 전체적인 섹터가 크게 하락이 나오는 모습.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졌다는 거는 풋옵션에 베팅한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수가 이겼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가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기술 이전 기대감들이 좀 나오긴 하면서 버텼지만은,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 관련 테마주들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한 주였다. 엔비디아가 사실 굉장히 중요했고, 지금 엔비디아가 사실은 좋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연속으로 음봉이 모였단 말이죠. 여기에 젠슨항 CEO의 한마디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젠슨항 CEO가 이번에 이제 뭐 비즈니스 회의에서 나온 이제 내용이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젠슨항 CEO가 최근에 계속 이런 AI 버블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호실적을 내도 주식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진한 실적을 내면은 AI 버블의 증거가 되고, 또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AI 버블을 부추긴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지금의 상황은 무엇을 해도 이길 수 없는 노윈 게임이다. 이게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엔비디아가 세계 경제 의존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실적이 1%라도 흔들렸다면 세계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유가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말이 과장 같지만 사실이기도 하다고 농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젠슨항 CEO가 이렇게 웃으면서 최근에 AI 버블에 대해서 실적을 잘 내도 버블의 증거가 되고, 실적이 안 나오면은 뭐 AI 버블 부추긴다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슈가 돼버리니까 좀 이제 이길 수 없다, 이거 무시해라는 약간 발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마이크 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저격을 하기도 했고, 저는 이런 발언들을 좀 공감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런 이 증시의 패러다임, 증시가 아니고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때 뭐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제가 여러분들 쉽게 설명드리잖아요. 2000년대 IT, 물론 IT 버블이 터지긴 했지만은 2000년대 인터넷 세대, 2010년도에 애플의 스마트폰 세대, 2000년도 20년도 들어서 뭐가 나왔습니까? 자율주행 전기차가 나왔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시면은, 자, 일론 머스크, 여러분 2018년도 기사입니다. 이거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슈라서 알고 계실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2018년도에 이런 이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대마초를 피면서 살 엄청 쪘었거든요. 그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상장 폐지해버리겠다, 그냥 우리 비상장 회사로 가겠다, 이때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정말 미친듯이 공격을 많이 당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미친듯이 공격을 당하면서 계속 이제 뭐 임원 퇴사하고, 너희들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거품 아니냐, 자율주행 언제 단계 올릴 거냐, 뭐 전기차 이거 너희들 언제 뭐 상용화할 것이냐, 계속 때려버리니까 정말 매일매일 맞았어요,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때 막 정신과 치료받으면서 자기가 막 대마초로 피워버린 거야. 그러면서 막 상장 폐지하겠다 이 발언하면서 또 떨어졌어, 주식이.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테슬라의 이 주가를 한번 보시면, 테슬라의 주가의 상승을 보시면은 이 말이, 네, 이때 2018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테슬라도 엄청나게 공격당한 거예요. 정상이 되기 전에, 이 업계 1위가 되기 전까지 테슬라가 지금 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때는 헤지펀드들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 왜? 걔들은 위로 갈 때도 돈 벌어야 되고 고점이다 그러면 또 떨어질 때 베팅해서 돈을 버는 애들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디를 선택하냐는 여러분들 마음이지만은, 주식을 투자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기업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그게 아니니까 계속 이런 변동성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믿고 거기 투자를 했으면은 어느 정도 이게 꽃이 만개할 때까지는 계속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때 만약에 테슬라를 팔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크게 수익을 보지 못했겠죠. 네, 그걸 우리가 좀 반면 삼아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제 한 번 남았는데, 금융통화위원회가 뭐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미국이랑 지금 금리 차이가 꽤나 많이 나죠. 그러니까 환율을 막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 금리가 더 높은데 미쳤다고 한국에다가 뭐 그걸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좀 동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욕을 먹으면서도 계속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발언하는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에 금리 인상을 사실 못 하잖아요. 뭐 대부분의 통화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실물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거 금리 인상하면은 가계가 많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경기적으로. 그래서 그냥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뭐 정말 뜬금없는 테마가 하나가 만들어졌죠. 이거 죄송한데 이거 제가 못 바꿨네요. 네, 한중이 이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중국과 일본이 굉장히 크게 좀 이 정치적으로 분쟁이 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관광 관련 테마주들이 좀 최근에 크게 수요가 될 수 있다. 왜냐면은 중국인들이 일본 관광객 1위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가요, 엄청나게. 700만 명이가 700만 명이. 네, 이것도 2024년도 기준이라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진짜 중국에 많이, 일본에 많이 가는데 중국이 1위거든요.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좀 이제 한국으로의 이런 유입을 좀 기대하는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뭐 카지노, 호텔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12월에 또 소버린 AI가 좀 본격적으로 국민펀드를 통해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다만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다? 얘들 계열사에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셔라.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너무 전 세계적으로 경쟁해야 돼. 빅텍 대기업들이 밀어주는 로봇주가 아니면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SPG가 막 급등이 나오는데 LG가 엮여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계열사에 있는 로봇주를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뭐 상승 종목들 보시면은 일본, 중국 관련 테마주들, 네, 이런 분쟁 관련 테마주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한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네, 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부진하니까 신규 상장주, 네, 이번 주 우리 신규 상장으로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다음 주 상장이 없어요. 스펙주밖에 없어.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아무튼 요 정도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 높은 변동성을 좀 여러분들 너무 많이 좀 힘들으셨을 텐데, 다음 주도 여러분들 근데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말까지 큰 일정 이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없기 때문에 결국 12월 10일에 마지막 FMCA가 가장 중요한 방점이라는 점들을 좀 체크하고, 그 전까지는 짜잘하게 뉴스 이슈 체크하시면서 좀 개별주 위주로 그냥 짧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일정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인도의 릴라이언스 그룹이 삼성전자 수원점에 좀 방문한다는 점들, 그리고 통신 장비, 뭐 AI 반도체, 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좀 협업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수요 같은 경우에는 뭐 PC 지표 나오는데, 지금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금리 관련돼서 워낙에 좀 연동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금리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네이버가 이제 두나무와 합병 관련 이사회를 개최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땅땅땅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정부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휴장입니다. 휴장이고, 그리고 뭐 누리호 발사 진행,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 우리나라 뭐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 추수감사절 다음 날로 인해서 조기 폐장을 하고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는데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개별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일정이 많은 한 주입니다. 지금 실적 발표도 이제 다 끝났고, 이제 큰 일정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2월 10일까지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인공지능 거품로 나오면 또 한번 흔들리고 또 반박하고, 이게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리실 때마다 좀 읽어보세요. 네,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산업의 이런 이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는 짧은 투자로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1차전은 다 끝났고, 전반전은 끝났고, 전반전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와, 투자하는데 여기 이제 금리나 몰리고 뭐 수급 몰리면서 에브리싱 랠리가 되다가 이제 갑자기 또 금리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결국 언젠간 이 날 거라는 생각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 2차 랠리가 나오겠죠. 근데 2차 랠리는 1차 랠리보다는 조금 더 선별적으로 진짜 종목들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우와 다 같이 갔다가 거기서 진짜를 가야 되는 시장이었다. 2차 랠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들이 좀 강세가 더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패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생각하시면 돼요. 인공지능 시대가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산업 섹터는 이미 결정이 났고, 인공지능 시대로 종목에 대한 기업에 대한 분석이 조금 더 중요한 시즌이 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주말 푹 쉬시기 바라겠습니다.